반도체 ETF로 분산 투자하기. 반도체 섹터들 정말 최근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화제의 종목이 있죠.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이제 미국 증시에서 어제도 5%도 올랐었는데 사실 지난주 흐름만 돌이켜보자면 거의 뭐 30-40% 정도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정말 신고가에 신고가를 거듭하는 그런 종목으로 나타나면서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럼 이 반도체 기업들 투자를 하고는 싶으신데 아무래도 한 종목에 또 다 투자를 하기에는 어느 정도 걱정이 되시니까요. 반도체 ETF로 좀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저희 알아볼게요. 네, 올해 이제 엔비디아 말씀해 주셨는데 첫 거래일 1월 3일에 엔비디아의 시가가 148달러였거든요. 네. 1월 3일부터 이제 정말 끊임없이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1일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278달러였거든요. 근데 5월 말에는 장중에 419달러까지 상승을 했고요. 특히 5월 말에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던 이유 중 하나가 엔비디아 1분기 실적 발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이번 분기의 매출액이 71억 9천만 달러를 달성을 하면서 전분기보다 한 19%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월가가 예상했던 추정치보다 한 10% 이상 높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엔비디아가 2분기에 대한 매출 전망을 발표를 함께 했는데요. 2분기에는 110억 달러를 예상한다라고 하면서 역시나 시장의 예상보단 50% 더 많은 2분기 매출을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이던스까지 좀 높게 잡은 걸 보니까 엔비디아의 자신감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신감의 원천은 GPU가 될 것 같은데 AI 때문에 최근에 GPU 수요가 상당히 좋다고 하네요. 네, 엔비디아는 현재 이제 AI용 반도체 칩인 그중에서도 이제 고성능 GPU를 이제 생성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시장에선 90% 이상이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고 있고 역시나 네. 이제 90% 이상이 엔비디아가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AI 열풍이 불면서 GPU에 대한 수요가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GPU 공급 부족 현상도 함께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챗 GPT에 들어가는 GPU의 수가 한 1만 개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한 3배에서 5배 정도가 더 많은 GPU가 필요로 하고요. 따라서 현재 반도체 수급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나 여러 이제 CEO들이 한마디씩 했어요. 네. 일론 머스크가 지금 GPU가 마약보다 구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샘 올트먼 역시도 반도체가 너무나도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GPU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었으면 좋겠다 네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반도체 병목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지금 내년까지도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반도체 재고 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올해 1분기 말을 기준으로 재고 자산이 지난해 4분기 말보다 10% 넘게 감소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4년 만에 처음으로 재고가 감소했는데 역시나 재고가 감소한 종목 그 품목 중에서는 당연히 그 AI 시장 팽창에 따라서 재고 자산의 대부분 비중이 GPU랑 D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지금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엔비디아 쪽에서는 지금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메모리 AI 슈퍼컴퓨터를 개발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엔비디아의 AI 슈퍼컴퓨터 플랫폼은 GPU를 우리가 굳이 구매하지 않아도 클라우드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컴퓨팅 능력을 사용을 하기만 한다면 이런 부분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슈퍼컴퓨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도구랑 단어를 몇 개만 입력을 하게 되면 상업적인 광고를 만들어주는 콘텐츠 엔진까지도 함께 서비스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뭐 도와준다는 목적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반도체를 넘어서 슈퍼컴퓨터까지 좀 시장을 장악하려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반도체에 이어서 슈퍼컴퓨터까지 선점하겠다 약간 이런 큰 그림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도 AI 경쟁에 함께 뛰어들면서 슈퍼컴퓨터 확보를 위해서 역시나 함께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슈퍼컴퓨터의 경쟁이 또 한 번 엔비디아의 몸값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의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가 또 엔비디아의 반도체예요. 구글 A3에는 엔비디아 H100이 탑재가 되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슈퍼컴퓨터도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넣기 위해서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엔비디아의 GPU 수요가 이렇게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이걸 어디 맡겨서 생산을 또 해야 되잖아요. TSMC 쪽에 좀 집중이 돼 있는데 이런 공급망을 어느 정도 좀 다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은 엔비디아가 거의 다 TSMC 쪽에 위탁을 하고 있지만 네.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TSMC 이외에도 다른 쪽으로 한번 공급망을 넓힐 수 있다. 이런 좀 열린 가능성을 보여줬는데요. 네. 최근에 대만의 컴퓨텍스라는 행사 자리에서 이런 공급망과 관련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엔비디아 CEO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90% 이상의 고객이 엔비디아에 정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안정성을 갖추는 일이 엔비디아 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근데 지금은 TSMC와 굉장히 깊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삼성전자도 좀 염두에 두고 있고 나중에는 인텔과도 함께 제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열린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동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엔비디아의 GPU 판매가 늘어나면서 수혜를 보긴 했어요. 그 GPU에 들어가는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양산에서 납품을 하면서 함께 수요가 높아지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또 서버용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요가 폭발할 때는 수혜를 받지만 이게 또 수혜 침체기가 있을 때는 타격을 받는 게 또 네. 서브용 메모리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위탁 생산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수익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파운드리 쪽에서 TSMC와의 협력이 너무나도 깊다 보니까 이쪽이 좀 압도적이었지만 네. 어느 정도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지금은 어느 정도 다시 공급망을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TSMC에 너무나도 이제 엔비디아의 가동률이 높다 보니까 최고 가동률까지 높아진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급을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가동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공급망을 넓혀야 되는 문제가 지금은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랑 엔비디아 CEO랑 만났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잖아요. 네. 이번 만남에서 또 이번에 파운드리 관련한 협의 논의가 함께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삼전에게 정말로 엔비디아 쪽에 물량이 주어지게 된다면 또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CEO끼리 만났다고 하니까 상당히 또 집중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물량을 좀 받아낸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기는 한데 현실적인 부분들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수율이 과연 TSMC보다 괜찮은지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될 것 같고요. TSMC를 과연 대체할 만큼의 물량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서로 좀 약간 엇갈린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2020년에 PC용 GPU의 그 지포스 RTX 30 시리즈의 위탁 생산을 한번 맡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삼성전자의 8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었는데 그때도 약간 수율에 대한 문제가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렴하게 좀 생산이 돼서 가성비가 좋다라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삼성전자가 3에서 4나노 수율을 지금 75%까지 끌어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수율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TSMC와의 기술 격차도 어느 정도 좁혀진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파운드리 사업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부분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ETF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워낙 외국인의 러브콜을 많이 받기도 했었고 지난달에서부터 굉장히 좀 집중을 받았던 종목들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함부로도 투자하기도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반도체 관련 ETF 오늘 소개드리려고 하잖아요. 어떤 ETF부터 살펴볼까요? 네, 처음으로 말씀드릴 이제 ETF는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 솔렉티브라는 이제 상품인데요. 네. 한국 투자 신탁 운용의 상품이고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골고루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14,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이랑 한국에 상장된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12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나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 파운드리 기업 중에서 세부 섹터 이렇게 4개를 나눠가지고 대표 기업들에게 20%씩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전반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구성 비중들을 보면 엔비디아가 한 2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어서 TSMC나 ASML 그리고 삼성전자 순으로 구성 비중이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이게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지만 삼성전자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 한 개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이 밖에도 또 이제 다른 구성 종목들을 보면 인텔이나 퀄컴, 브로드컴 굉장히 알찬 구성들로 종목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률을 보면 엔비디아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최근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수익률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ETF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수익률이 한 22% 수준이고요. 3개월 수익률이 30%, 6개월 수익률이 48%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해지가 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톱4 플러스 솔렉티브. 이 ETF 같은 경우에 오늘도 한 0.8% 정도 오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 흐름 그대로 좀 팔로우업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주가 흐름이 높게 또 올라가면서 반도체 ETF 가운데 수익률 2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ETF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ETF들 봐드려야겠죠? 또 어떤 거 볼까요? 지금 방금 설명해드렸던 ETF가 엔비디아의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비슷하게 엔비디아의 비중이 높은 상품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 ETF라는 상품입니다. 네.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사실 2주가 조금 넘은 굉장히 얼마 전에 상장한 상품이거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지금 이 상품도 상장한 지 2주가 좀 넘었지만 14%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AI와 관련한 글로벌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역시나 엔비디아의 비중이 한 26%로 가장 높고요. 지금 반도체나 여러 가지 이제 ETF 상품 중에서 엔비디아의 비중이 가장 높은 ETF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와 관련한 미국 기업들을 포함해서 지금 앞서서 제가 이제 한국투자신탁 운용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삼성전자 한 종목만 포함이 되어 있었다면요. 네.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없지만 SK 하이닉스나 루닛, 이수페타시스, 셀버스 AI 이렇게 앞선 에이스 ETF보다 훨씬 더 많은 국내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또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총이 107억 원 정도로 좀 소규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보수도 0.8% 수준이라서 기존의 다른 ETF와 비교해서 보수가 한 2배 정도 높다, 비싸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ETF 소개를 주셨습니다. 타임폴리오 자사운용의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 ETF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이제 엔비디아 비중이 가장 높은 ETF라고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는데 조금의 특이점은 국내에 다른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보니까 오른 이유가 있겠네요. 루닛 이런 종목들도 네. 신고가 계속 경신하는 랠리를 펼쳤었는데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요. 이런 종목들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분산 투자하는데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엔비디아가 워낙 좋아가지고 엔비디아가 포함된 ETF를 중심으로 많이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에만 순수하게 투자할 수 있는 ETF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타이거 FN 반도체 탑 10이라는 ETF 상품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국내 반도체 탑 10 상품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ETF 상품입니다. SK 하이닉스가 28% 수준으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어서 삼성전자가 24%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DB 하이텍이라던가 LX 세미콘, 리노 공업, 동진 세미캠 등 나머지 종목들도 구성이 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하위 종목들은 한 2%에서 9% 정도의 비중으로 나눠 갖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이 ETF에 대한 매수세가 증가하면서 시총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3천억 원을 돌파했고 이제 최근에 3,176억 원까지 시총이 커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8,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1개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12%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3개월 수익률은 18%, 6개월 수익률은 한 22%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부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또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도 회복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K반도체 기업들 쪽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지금 이 상품에 분산을 투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반도체 기업들을 투자할 수 있는 상품 같이 가져오셨습니다. 타이거 FM 반도체 톱10이라는 ETF인데요. 지금 차트를 보니까 1년으로 봤을 때는 거의 최근의 신고가 경신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3년 차트로 조금 크게 본다면 일단 고점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반도체 업황이나 최근 반도체 종목들과의 결을 좀 같이 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ETF 상품들이 여러 가지 종목들의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저희가 첫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반도체 종목들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으시다면 이런 ETF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연희님은 투자하신다면은 미국 쪽에 반도체가 들어있는 ETF를 투자하시겠어요? 국내 쪽으로 하시겠어요? 오늘 세 가지 중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제가 소개를 했던 그 에이스 네. 그 상품에 저를 투자를 할 것 같고요. 지금 뭐 엔비디아가 너무 고점이다 이런 얘기들도 맞아요. 사실 많기는 하지만 네. 저는 엔비디아 주식을 좀 오래 본다면 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ETF를 개인적으로는 매수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또 개인분들의 선택이겠죠. 아무래도 어떤 반도체 종목들이 잘 갈지 잘 고르셔가지고요. 비중까지 체크해보셔서 반도체 ETF도 함께 관심 가져보세요. 연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XR과 MR에 대한 이야기 또 새롭게 등장한 이슈기도 하죠. 함께 쉽고 재밌게 파헤쳐봤고요. 그리고 2부 쉬운 재테크 읽어주기 시간, 쉬운 ETF 읽어주기 시간에서는요. 저희 반도체 굉장히 뜨거운데 관련한 ETF 종목들 함께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1부와 2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죠. 미스터 진단이 또 저녁에 있습니다. 종목, 내 종목 고민되신다면 미스터 진단에서 상담 받아보시면 좀 시원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래 전화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02-2128-3388, 02-2128-3388로 내가 가진 종목과 비중, 매수가 전해주시면요. 저희가 또 꼼꼼하게 함께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랜드 2.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